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부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부수라 하면 한자는 뜻하고, 자, 예를 들면은 이 떼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떼부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모양, 그 다음에 이거는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한자의 3요소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뜻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수는 다 뜻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한자를 보면은 부수를 찾으려면 요 뜻의 내용과 가까운 거를 이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큰 바다 양이 있다. 바다니까 당연히 물수가 부수가 되는 거고, 또 아니면은 뭐 또 바다 해 이런 것도 다 물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쉬운 거부터 한 획짜리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달라요, 뜻이. 이거는 뚫을곤, 그래서 뚫을곤. 그 다음에 이거는 갈고리 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곤, 궐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송곳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낚시바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면 근데 엄연히 지금 하나는 송곳 모양이고 하나는 낚시바늘 모양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자, 가운데 중이 있으면은 가운데 중은 반드시 이렇게 꼬짝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왜? 부수가 송곳, 뚫을곤이니까. 이 부수는 가운데 중은 이게 부수기 때문에 꼬짝 내려야지. 이렇게 올라가면 틀려요. 이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딱 삐쳐주면 여기서 이렇게 삐쳐주면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왜? 부수가 송곳인데 갈고리 걸로 낚시바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낚시바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배웠던 우리가 일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썼으면 반드시 이렇게 삐쳐줘야 돼. 왜? 부수가 낚시바늘이니까. 그죠? 이렇게 엄연히 하나는 송곳 모양이고 하나는 낚시바늘 모양인데 이걸 혼동해서 막 섞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는 송곳 모양이고 낚시바늘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또 예를 들면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불똥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주를 보면 자, 주인주 했을 때 주인주의 부수가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요 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촛불인데 요 점은 요 촛불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초가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촛대에 이렇게 생긴 촛대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초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툭 건드려서 넘어져 갖고 뭐 책이라든지 이렇게 잘 타는데 만약에 닿으면 불이 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그 모양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촛불이 주변을 환히 밝혀주듯이, 지금이야 뭐 LED 등이니 뭐 형광등이 다 있어 환하지만 아주 옛날에, 그러면 촛불이 그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듯이 주인, 이거는 주인주라고도 하고 임금주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인은 그 집에 딸린 식소를 잘 돌봐야 되는 거고, 한 나라의 임금은 그 나라의 백성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요 점을 우리가 보통 불똥주 아니면 점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부수에서 이거 딱 보면 꼭 제부수 같아. 근데 제부수가 아니고 요 위에 있는 불꽃이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자를 보면은 한 획짜리가, 자, 우리가 한일 이렇게 있어. 한일. 이 한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 이게 지평선을 뜻하기도 하고 막대기 하나 뜻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품사에서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대기가 한 개든 아니면은 여기 분필이 한 개든 하나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 보면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도 자기가 한일이 부수야.
석삼도 한일이 부수야. 근데 두이는 이 자체가 부수예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건 한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윗상 그러면 요 한일이 부수예요. 이렇게 이런 게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나라는 거 그냥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다. 작대기든 뭐든 그냥 하나. 숫자 하나 이걸 의미한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쉽지만 말 그대로 아래하도 마찬가지로 요게 한일이 부수예요. 그러면 또 아니불자 같은 경우에도 위에가 한일이 부수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사실 의미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처럼 한일이 부수. 그래서 시험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석삼 그다음에 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시험에 5가지가 보기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음 중 부수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제 여기서 3이 아니라 만약에 1을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부수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당연히 이게 부수가 되죠. 만약에 이런 거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두이가 부수고 아까 석삼이 나왔다 하면은 여기 이제 1이 안 나오고 석삼이 나왔다 하면 석삼도 한일이 부수예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거 그리고 이렇게 글자 이게 획이 적은 거 이런 거일수록 우리가 하나씩 기억해 나가면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부수를 한 가지를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아까는 낚시바늘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또 얘는 또 전적 방향으로 나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새을인데 새을을 원래 오리지널로 쓴다면 이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얘는 뭔가 여기 옆에 많이 딸려 나오죠. 이제 앞에 이렇게 이 글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지러울 란자를 쓰면 여기 새을이 나온 거야. 이거 새을이야. 이런 게. 그러면은 우리 9구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새을이야. 이게 부수가 새을이에요. 그러니까 요 새을의 변형 이렇게 변이 딱 나오면 이렇게 새을의 변형이 나오면 이 갈고리걸은 이렇게 왼쪽으로 나왔고 얘는 그냥 오른쪽으로 나왔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모양이 조금 비슷하고 방향이 다르긴 한데 이걸 완벽하게 내게 안 되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방향 어디로 갔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쓸 때는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기억을 해가면서 기억을 이렇게 잊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자, 손수의 변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손수변. 근데 개견은 변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개견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똑같고 이거 똑같아. 그럼 이거는 가로, 세로, 밑에서 위로.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관통하지 않고 차이가 나요.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부수편에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한자를 1개나 2개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페셜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잔씩 하는 거 이거를 골고루 우리도 왜 뭘 먹으면은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다양하게 먹어야 되듯이 이게 한자 낮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시청하셔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